자, 우리가 앞에서 역학적 시스템에서는 중력에 초점을 맞추었잖아요. 지구 시스템에서는 직권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25번 학습지는요, 이 직권을 해석하는 역사적 흐름,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를 연구해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달 과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학습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학장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판구조론이 핵심이고요.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판구조론입니다. 근데 이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맨 처음 주장한 학자가 이 사람입니다. 혹시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름 기억나세요? 과학자 이름? 이 사람 이름은 베게너. 언제 주장했냐면 1912년도예요. 이 사람 원래 기상학자예요. 기상학. 날씨 연구하던 사람이 지질학 발표하는 데에 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었고 비웃음을 받았어요. 아니, 날씨 연구나 하지 왜 땅을 연구하러 왔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원래 땅덩어리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륙은 하나였고 걔를 판게아라고 하는데 이 하나였던 덩어리가 현재에 와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인도, 우리나라, 호주 이런 식으로 지금 갈라졌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갈라진 걸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유는 뭐였냐면요. 우선 첫 번째, 해안선 일치. 세계 지도 잘라서 이쪽의 땅하고 이쪽의 땅, 아프리카 쪽이랑 남아메리카 쪽 갖다 붙이면은 해안선이 일치한다. 몇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였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화석이에요. 화석이 분포하는 연속성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쪽 땅과 이쪽 땅에 식물 화석이 똑같은 게 발견이 돼요. 이게 동물이나 새면 날아가거나 이런다고 하지만 식물이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땅이었다가 같이 모여 살고 있다가 갈라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게 또 하나 빙하 흔적이에요. 빙하 흔적의 연속성.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 인도에 있는 빙하 긁힌 흔적과 남극에 있는 빙하 긁힌 흔적이 일치해요. 원래 인도는 남극이랑 붙어 있었는데 판의 이동으로 현재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의 구조, 즉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밝혔어요.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원래 한 덩어리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라고 했지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기상학자여서 비난을 받은 것도 있지만요. 또 하나는 왜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 그 근본적인 힘,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홈스라는 사람이 1929년에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륙이 움직이는 거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멘틀 대류 때문이야.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핵 근처에 굉장히 뜨거운 열 때문에 일부 녹아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고체지만 움직이는 성질이 있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육지만 연구한 게 아니라요. 바다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헤스하고 디츠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해저, 바다 땅이 확장, 넓어져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멘틀은 해양지각, 대륙지각 다 밑에 있잖아요. 대륙지각뿐만 아니라 해양지각에도 멘틀이 상승해서 새로운 해저 산맥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령, 해저 산맥. 이 해령을 중심으로, 이 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멀어지면서 바다가 넓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멘틀, 이 위에 지각, 바다땅입니다. 바다땅, 해양지각 얇아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점을 뚫고 밑에 있는 물질이 올라와요. 맨 처음 여기에 존재했겠죠. 그런데 밑에서 또다시 멘틀 대류로 물질이 또 밀어내요. 그럼 여기 있던 물질은 옆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물질은 일로 오게 되는 거고, 여기 있던 물질은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 때문에 옆으로 가게 되고, 여기 있던 애는 이 위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점점 멀어져서 여기에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는 걸 해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1년에 1cm 움직일까 말까예요. 1년에 1cm면 하루에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넓어지기만 하느냐? 당연히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가는 데도 있겠죠. 내려가는 지역의 이름은 해구라고 불러요. 해령 올라오는 지점, 내려가는 지점 해구. 그 내려가는 지점의 해구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해구가 화산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각, 즉 판이 움직이는 경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지각도 움직이고 해양 지각도 움직여요. 근데 그 지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멘틀 때문이에요. 그래서 멘틀의 일부와 위에 있는 지각을 합쳐서 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지구에 여러 개의 판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교과서는요, 요거 지우시고 131페이지에 있는데, 그 판에 대한 그림은 선생님이 나눠준 이 종이도 판의 경계고요. 우리 28번 학습지에 한꺼번에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이것도 판의 경계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즉 판이 멘틀 대류 때문에 움직이면서 지표에 엄청나게 많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판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 앞에서 학습지로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각과 멘틀 상부를 얘기하고요. 두께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대륙 지각, 보통 35km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해양 지각, 여기 위에는 바닷물이에요. 보통 5km 정도 돼요. 그래서 판은 지각이랑 멘틀 상부, 지각이랑 멘틀 상부. 그럼 여기는 해양판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대륙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지 쪽에 있으면 대륙판, 바다 쪽에 있으면 해양판. 자, 두께는 대륙판이 훨씬 더 두꺼워요. 이쪽이 얇다.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해양판의 밀도가 커요. 밀도가 뭐냐?
물과 기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밑으로 가라앉고 기름이 위에 뜨죠. 얘가 밀도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밀도가 큰 애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자, 그러면 이쪽 그림 보시면 여기가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일 때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는 이 지점을 해구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에 있는 판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 마찰로 인한 열 발생으로 일부가 녹아서 튀어나오는 게 화산, 마찰로 인해서 땅에 진동이 생기는 게 지진. 그래서 해구에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할 때 어느 지역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고 도대체 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티커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표를 바탕으로 화산은 빨간색 스티커로 했고요. 지진은 파란색 스티커로 다 붙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웬만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OHP 필름에 이렇게 코팅된 종이를 겉에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찍은 화산 지진이 판의 경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28번 학습지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스티커 붙인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겉에 붙여준 OHP 필름, 이 두 개 그림을 제가 한꺼번에 놔뒀어요. 이걸 지금 겹쳐서 여러분들은 그 학습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넘기면서 따로따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게요. 저 위에 그림에서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 어딘지를 보면요. 여기가 A지역이 되고요. 이쪽이 B지역, 여기가 C지역, 이쪽이 D지역이 돼요. 자, A지역 경계를 보면은 여기가 판의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왼쪽은 태평양판, 오른쪽은 북아메리카판, 판과 판의 경계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티커를 파란색 스티커 여기 하나 붙였을 거예요. 판의 경계에 지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B지역은 왼쪽에 남아메리카판, 오른쪽에 아프리카판의 경계예요.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 스티커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C지역은 위에 유라시아판, 밑에 인도판, 경계입니다. 그 다음 D지역은 이쪽이 유라시아판이에요. 그 다음 여기 태평양판의 경계 지역이에요. 판의 경계 지역마다 특이하게도 지금 화산과 지진이 생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겹쳐서 종이 줬을 거예요. 이때 보시면은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판의 경계라고 하고 태평양판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북아메리카판은 지금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판의 이동 방향, 판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는 육지예요, 지금. 육지면 여기는 대륙판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태평양판, 바다예요. 여기는 해양판이 돼요. 그래서 어디가 대륙인지 어디가 해양인지 이거 알고 밑에 있는 학습지를 정리할 겁니다.
이 스탠드를 켰더니 계속 라이트가 비쳐서 반사되는데 조금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A 지역에 화산이 생기면 O, 안 생기면 X예요. 그럼 A 지역 가보세요. 파란색 스티커만 붙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화산은 안 생겨, 지진은 생겼어.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칸 채워보시고요. 판의 이동 방향은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지금 이렇게 그린 어긋난 방향 보이세요?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판의 이동 방향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이름, 아까 왼쪽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태평양판, 오른쪽 거는 북아메리카판. 판의 종류는 태평양판이니까 해양판, 그 다음 북아메리카판은 대륙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칸 채워보세요. 자, 답 맞춰봅시다. 화산, B지역에 화산 일어나요. 지진도 생겼어요. C지역은 화산 없어요. 지진만 있고, D지역은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어요. 판의 이동 방향은 B지역 화살표, C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 D지역. 자, 그 다음 판 이름, 이쪽 거, 남아메리카 판. 얘는 아프리카. 얘는 하나는 유라시아판. 유럽과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불러요. 얘는 인도판. 이 순서 두 개는 바뀌어도 됩니다. 또 이쪽 거 유라시아판. 하나는 태평양판. 자, 그런데 해양판인지 대륙판인지 보려고 했더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판의 경계지역에 있는 땅으로 따지세요. 판의 경계지역. 여기도 바다 땅이고 여기도 바다 땅이잖아요. 그러면 바다 땅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해양판. 얘도 해양판. 유라시아판, 대륙판이었을 거예요. 여기도 대륙판. 유라시아판, 대륙판. 태평양판, 해양판. 근데 판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멀어지는 애도 있는데 붙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름을 붙였어요. 판의 경계의 이름을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발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겠죠. 그럼 퍼져나가는 거는 B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수렴이라는 건 의견을 수렴한다 라는 거는 한데 뜻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아지는 거. 이렇게 모아지는 거를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존형은 그냥 어긋나기만 할 뿐,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런 거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형, 발산형, 수렴형에 따라서 각각의 생긴 지각 구조의 지형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보존형은 그냥 이렇게만 돼서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지는 땅의 이름이 변환 단층이에요. 자, 발산형은 해양판에서 밖으로 나와서 만드는 해저산맥, 해령. 자, 그 다음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 두 개가 만나서 거대한 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산맥. 그 다음 대륙판과 해양판이 두 개가 만났는데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을 때 밀도가 큰 게 얘라고 했어요. 밀도 큰 애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이렇게 생긴 지역의 이름이 뭐였어요? 해구. 해령은 밑에 있던 분출물 올라오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 이게 있느냐? 변환단층은 영화로도 있었어요. 산 안드레아스. 그 다음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도 있는데 그냥 그거보다 대서양이라는 게 어디 지역이냐면 이쪽 B지역입니다. 여기에 중앙에 해령이 엄청나게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려명으로 만들어진 이 산맥들의 대표적인 애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이요. 그리고 해구는 아까 얘기한 일본 해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 얘기를 하면요. 히말라야 산맥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인도판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라 저 아래쪽 남극에 붙어 있었어요. 남극에 같이 있던 인도판이 밑에 있는 멘틀 대류로 인해서 점점점 판이 이동하게 돼서 현재 여기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게 물 위에 둥둥둥둥 떠서 오는 게 아니라요.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다 바다 땅이었거든요. 바다 땅에 있던 거를 같이 밀어 올려서 산맥을 만들었는데 실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는 바다 생물 해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백앤원은 지형, 지질 조사하러 히말라야 산맥, 남극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거기서 실종, 죽어버렸는데 시체도 못 찾고 그냥 그렇게 과학자 이름만 남긴 채 이 사람이 시작이 아니었으면 현재 판구조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안타까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자, 지금 다 설명은 했지만 화산만 점을 다 찍어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원래 삼각형 점이 조그맣게 있는 건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대략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화산이 분포합니다. 화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쭉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선으로 이렇게 이은 거예요. 칼라로 인쇄를 했으면 잘 보일 텐데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대강 그리면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을 선으로 이은 거를 지진대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판의 경계의 그림이에요. 그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두 개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교했더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화산대, 지진대가 판의 경계하고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여기다 적을게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산 지진하면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굉장히 좀 나쁜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화산에 의해서 장단점, 지진에 의해서 장단점이에요. 우선 화산 폭발하면 나오는 물질들이 흘러내리는 용암이나 화산재, 그 다음에 화산가스뿐만 아니라 덩어리들이 나와요. 화산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돌덩어리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 쇠, 설,
물이라고 불러요. 한자어래 좀 어려운데 그냥 덩어리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암이나 화산재 설물에 의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생기고 뜨거운 것 때문에 다 녹아내리거나 그 다음에 공기 중으로 다량 유출된 화산재가 구름처럼 덮여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이 유럽 전체를 뒤덮는 바람에 유럽의 비행기가 한동안 뜨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로운 점도 있어요. 어떤 게 이로우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광물질 때문에 좋은 토양이 되고요. 화산 활동에 의한 독특한 지형. 그래서 제주도가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천까지 발전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엄청난 그 열, 지열이라는 에너지로 발전소, 즉 전기나 난방에 이용이 되고요. 광물이 나오면서 식는 온도에 따라서 또 다른 지하 자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열과 압력 때문에 원래 있던 암석들이 변해서 새로운 광물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진이라는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땅을 흔드는 현상인데 만약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겠죠. 지진은 우리나라 지금 뭐 포항, 경주, 이쪽 울산 이쪽에 굉장히 많은 지진이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모르는 건 아닐 건데요. 단점은 뭐 지표면이 갈라지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산사태 나고 가스 누출이나 누전이 발생하고 만약 바다에서 지진이 생기면요. 이 땅의 진동으로 바닷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쓰나미. 이건 지진 해일이라고 불러요. 쓰나미는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립니다. 내가 피해야지라고 도망쳐서 뒤돌아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다음 지진의 이로운 점은 지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고요. 땅이 갈라지는 바람에 지하 자원을 새로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댐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때 이 지역엔 지진이 많이 생기니까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